네. 음, 유산화 제품 알아보기, 파 해치기. 이번 주 4주차네요. 에브리데이 뼈 관절 그리고 여성 건강 편으로 해서 4주차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 또 궁금하시죠? 우리 또 뼈가 우리 몸을 지탱하는 이 뼈로 온 몸에 정말 많은 뼈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뼈들이 정말 건강해야 되는 시기가 우리가 이제 40대, 50대 이때 더 중요성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중요한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귀 쫑긋 하시고 네, 집중해 주세요. 자, 우리 책자에 보시면 이렇게 뼈 건강이라고, 뼈 관절 건강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나 치아의 형성에 도움을 주고 연골세포의 생성을 촉진시키고 그리고 관절 기능을 원활하게 이루어질수록 돕는 게 이제 뼈 관절 건강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4가지 제품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뼈 치아를 위한 이 마그넷 칼티, 그리고 관절의 프로코사 글루코사민, 그리고 비타민 D, 그리고 여성 뼈 건강, 그리고 우리 갱년기 여성들을 위한 이소플라본까지 4가지 제품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할 건데, 이 제품들이 우리 몸에 또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해요. 그래서 여기 뼈 책에 46페이지에 이렇게 펼쳐보시면 뼈 관절 건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1918년도에 국민 영양조사를 봤더니 칼슘 섭취량이 권장량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게 이 칼슘, 그리고 또 비타민 D. 이건 많은 뉴스에도 이런 건강 정보에도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근데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고 가면 정말 칼슘을 너무 잘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들을 저도 지금 요즘에 좀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칼슘을 조금 더 이해해 볼게요. 자, 칼슘은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 혈관의 수축과 이완, 그리고 근육 수축, 호르몬의 분비를 중재, 호르몬 분비를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중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경 자극 전달 등에 관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칼슘의 99%는 뼈나 치아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보통 혈액에 이 칼슘 농도가 맞춰져야 돼요. 그런데 혈액에 이 칼슘이 부족하다. 혈중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 이 부족한 칼슘을 어디서 추출하냐면 뼈에서 추출하게 돼요. 근데 뼈에서 추출할 때 어떻게 추출을 하냐면 내가 혈액에서 쓰이는 게 예를 들어 한 4나 5 정도가 필요해도 우리가 이 뼈에서 이걸 뽑았을 때는 이렇게 단위가 큰 단위로 뽑아 쓰는 거예요. 10 정도를 뽑아 쓴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남아있는 5나 6 정도에 남아있는 이 여분의 칼슘이 동맥벽에 부착되어서 혈관을 좁히거나 혈관 세포에 침투하여서 혈관 근육을 수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들이 오게 돼요? 동맥경화나 고혈압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얘기하죠. 칼슘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석회가 생기거나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로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 이런 식으로 뼈에서 칼슘을 덩어리로 뽑아 쓰다 보니까 남아있는 것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런 현상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을 뭐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다라는 걸 좀 더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영국 영양학회지에서 15주간 진행을 했대요. 칼슘이 체중 감량에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하루에 1200mg 칼슘 영양제를 복용한 군과 미복용한 군을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번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나 보세요. 칼슘이 부족하면 절대 살이 안 빠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칼슘 섭취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양이 부족하면 결국 뼈에서 갖다 쓰는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 자, 여기 이렇게 연구 결과가 칼슘을 1200mg을 섭취한 거는 6kg이 감소했고요. 이것들을 섭취하지 않은 거는 1kg이 감소를 했대요. 똑같이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칼슘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이어트에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 다이어트 할 때 헬스팩이 들어가죠. 헬스팩 안에 우리 그 칼슘 제제가 들어가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할 때 사실은 칼슘 제제를 조금 더 추가로 더 드셔주시는 것들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칼슘 부족의 원인을 보면 결국 뭐예요? 칼슘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 거죠. 섭취량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칼슘을 내가 먹긴 먹었는데 그 흡수가 부족한 게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칼슘은 먹었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해. 그러면 그 흡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동시에 먹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또 나오네요. 자, 그러면 칼슘 제제를 고를 때 어떠한 제제를 고를까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여에스터 박사의 나는 왜 영양제를 처방한 의사가 되었는가에서 발췌한 거고요. 칼슘제는 크게 탄산 칼슘 제제와 구연산 칼슘 제제로 나눠지는데요. 가능하면 구연산 칼슘 제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구연산 칼슘 제제가 가격이 비싸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그래서 흡수할 때 이 산도에 영향을 받는데요. 탄산 칼슘은. 그래서 좀 밑으로 보시면 구연산 칼슘 제제는 공복일 때든 식후든 음식과 상관없이 잘 흡수가 된다. 그래서 구연산 칼슘이 더 좋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자, 그리고 마그네슘과 칼슘은 꼭 같이 먹어야 됩니다. 비율이 맞아야 돼요. 우리 아이 키를 안경. 크게 해주기 위해서 칼슘을 먹이는데 실질적으로 함량을 들어가 보니까 칼슘만 있어요. 마그네슘은 없고. 자, 그러면 오히려 칼슘을 어떻게 한다? 칼슘이 더 빠져나가는 더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칼슘 제제 선택하실 때 이 1대1의 비율이 맞춰지는지 그리고 플러스 비타민 D가 첨가되어 있는지 없다면 내가 비타민 D를 추가적으로 또 먹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유산화의 마그네 칼디 자 넘겨서 보세요. 좀 넘겨서 보시면 이 마그네 칼디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D를 포함한 세 가지 영양소가 균형 잡힌 비율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마이런 렌츠 박사, 세포 박사님이 이걸 만들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세포 속으로 잘 들어갈까를 연구한 거예요. 자, 뼈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단순한 칼슘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뼈도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 안으로 이렇게 영양이 꽉 채워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토킹 포인트 쭉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D가 어떠한 영양들을 우리가 몸에서 쓰이는지 보여주죠.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 신경 전달, 그리고 체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리작용 것들을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칼슘의 흡수를 조절하는 게 마그네슘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칼슘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튼튼한 뼈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자, 그리고 비타민 D는 여기 보시면 인해 흡수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므로 뼈의 형성의 유지와 필요한 성분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영양 정보를 보시면 이렇게 칼슘 하루에 한 정을 먹었을 때 125mg, 그다음에 칼슘 이렇게 1대1로 나와 있네요. 거기 또 뭐가 있어요? 비타민 D가 들어가 있고 그 밑으로 보시면 주요 원료명으로 아까 어떤 칼슘이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구연산 칼슘. 그리고 거기에 또 황산 마그네슘까지 이렇게 해서 뭐 같이 들어가 있네요. 탄산 칼슘도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비율을 맞추어져서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칼슘과 마그네슘의 과학적 배합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뼈 관리가 절실한 폐경기 여성이나 노년층에게 적합한 칼슘. 칼슘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요. 우리 뼈에서 가져다 쓴다잖아요. 그러니까 왜 혈액에서는 부족하면 사람이 사망에까지 이르러요. 칼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 어디다가 가져가든 갖다가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은 우리가 저축을 하듯이 먹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칼슘은 어느 정도까지 먹으면 될까? 상한 섭취량이 있는데요. 2,500mg까지예요. 마그네칼 D,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비타민 D까지 들어가니까 D 말고 이제 칼슘을 보시면 상한 섭취량이 굉장히 높아요. 자, 남성은 700mg이고요. 여성도 지금 700mg. 그런데 50세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드셔주시는 게 이렇게 권장량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영양 정보를 보면 칼슘이 125mg으로서 이 칼슘 제제를 2알씩 2번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50mg씩 해서 하루에 먹는 것들을 보면 500mg 정도를 이 칼슘을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채워야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한 알 정도 더 추가로 드셔주셔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상한 섭취량이 2,500mg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고 드셔주셔도 되고요. 제가 한 번 더 체크했어요. 이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 6판에 보시면 상한치 나와 있는 거 한 번 더 확인해 드릴게요. 2,500mg으로 이것만 넘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이 12개 전문 기관에서도 보면 1,750mg, 뭐 1,000g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을 이렇게 추천하고 있네요. 자, 다음은 글루코사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 우리 칼슘 잘 채우고요. 자,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게 그 뭐가 있을까요? 사이에 관절이죠. 관절이 이렇게 있어서 부드럽게 우리 뼈와 뼈를 연결해 주는데요. 그래서 이제 관절과 연골 건강을 도움을 주는 게 프로코사 글루코사민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포뮬러로 관절 건강을 튼튼하게 해줄 수가 있는데요. 연골이 건강해야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고 물리적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관절은 매일 반복되는 신체 활동으로 막대한 양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자, 특히 뼈에 문제가 있잖아요. 뼈에 칼슘이 부족하고 이렇게 되면 관절은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뼈 건강을 신경을 더 안 써주게 되면 반대로 또 결과적으로 연골, 관절까지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직업상 신체 활동이 더 많은 분들이 관절 기능이 악화된 노인의 경우 스트레스 강도를 더욱 높인다. 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관절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글루코사민이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이 필요로 한다. 자, 그럼 글루코사민의 효능은 뭐가 있을까요? 연골을 보호하는 중요한 성분이에요. 아까 그 연골 조직이 자꾸 이렇게 마모가 되는 것들, 손상되는 거, 손상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요. 글루코사민은 주로 연골을 보호하는 활액맥을 생성하는데 활액맥이라는 게 그 연골 안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생성을 도와줘서 이렇게 연골을 살려주는 거예요. 보통 연골이 이렇게 영양이 없으면 쪼그라들어요. 쫙 쪼그라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쿠션 작용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시 이렇게 생성시켜 주는 게 글루코사민의 성분이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연골세포의 성장을 촉진시켜서 관절염 예방과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게 이 글루코사민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과 연골이란 관절은 뼈와 뼈가 움직일 수 있도록 연결되는 부위에서 우리 몸에는 무릎, 손목, 어깨 이렇게 크고 작은 관절들이 있죠. 이렇게 부딪히지 않도록 스펀지 역할을 해주는 게 연골입니다. 그래서 충격 흡수하는 완충 역할까지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려면 글루코사민, 비타민 D, 아까 얘기한 칼슘도 마찬가지겠죠. 칼슘까지 같이 이렇게 섭취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아까 얘기한 운동선수들도 그렇고 그 테니스 엘보, 그다음에 뭐 골프도 많이 치시는 분들도 엘보 많이 오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글루코사민이 많은 효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킹 포인트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글루코사민, 연골세포의 생성을 촉진시키고 관절의 윤활작용,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글루코사민 염산염이 일일 섭취 기준으로 1,500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염산염이 좋냐, 황산염이 좋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있는데요. 염산염이 훨씬 더 이 흡수가 굉장히 더 빠르게 된다라는 어떤 결과도 많이 나와 있어요. 유산화는 염산염과 그리고 또 황산 마그네슘 그리고 황이 필요한 것들에서는 심황 추출물까지 또 이렇게 들어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식물성 글루코사민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인 글루코사민을 섭취하면 연골세포를 촉진시키고 관절의 윤활작용, 윤활액 생성을 증가시켜서 그래서 어르신들 계단 오르내릴 때 굉장히 어려워하시잖아요. 엘리베이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글루코사민을 섭취했을 때와 섭취하지 않았을 때가 훨씬 더 무릎이 좀 더 부드럽다라는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마지막에 여기 메리바가 있죠. 심항 추출분을 부속분으로 가져가고 있고 이 메리바는 이 앞쪽에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메리바 잠깐 여기서 보고 갈까요? 이쪽에 메리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산화 에브리데이에 보면 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메리바가 뭐냐면 유산화는 세계적인 천연물 소재로 이용한 의약품 및 식품 회사인 인데나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요. 성분의 안전성과 흡수력이 개선된 혁신적인 파이토소민 인데나의 메리바 커큐민 컴플렉스는 생체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유산화와 함께 연구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연구활동을 통해서 유산화 메리바 커큐민이 표준 추출물보다 최대 30배 이상 생체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커큐민 표준 추출물이 30배 이상 이게 뭐예요? 생체 이용률이라는 게 뭐예요? 흡수율이라고. 흡수가 사실은 글루코사민이 굉장히 이렇게 인기를 끌고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어르신들 먹으면서 별로 효과 없어. 이러면서 또 그냥 이렇게 시들어졌던 적이 있거든요. 결국 뭐냐면 이 글루코사민이라고 하는 이게 이 성분이 굉장히 미세하게 해서 해야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특허를 또 받은 게 이 메리바예요. 그래서 30배 이상으로 그게 흡수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산화 이 글루코사민의 효과가 좀 더 확실하게 높다는 거 보여주고요. 염산염에 여기 보시면 500mg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비타민 C까지 또 포함되어 있네요. 흡수력을 또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글루코사민 염산염은 일단 1500mg 이상은 먹어줘야 돼요. 그런 정도가 돼야 우리가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메리바 커큐민 성분이 심항 추출물 원료로 들어가 있고요. 인셀리전스 기술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영상. 그 인셀리전스 기술이 포함되어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C가 이런 결합 조직 형성과 기능 유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스포츠 선수들이 유산화 제품, 올림픽 거의 금메달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제품을 먹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이쪽 뼈 관련된 제품을 거의 많이 드세요. 근데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거 제가 두 가지만 이렇게 캡처해 봤거든요. 이상화 선수 지금 예전에 활동할 때 프로그라바놀 C300 그리고 글루코사민 지금 너무 많은 제품들을 이상화 우리 선수가 제품을 먹고 있고요. 유도 선수 김원진 선수는 이렇게 마그네칼디, 비타민 D, 코키논 30 이렇게 제품을 먹고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이게 우리 영양의학 가이드 여러분 이 책 아시죠? 이 책은 레이스트랜드 박사라는 의사가 사실은 영양제를 굉장히 불신했었어요. 그런데 본인의 아내가 너무나 심한 질환을 앓고 있었고 거의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기력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영양제를 섭취해서 먹으면서 기력을 찾아나가는 걸 보면서 이 영양제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게 유산화였고요. 그래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산화 제품을 가지고 많은 환자들에게 이 제품을 권하면서 그 임상에 대한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 책을 쓰게 됐고요. 그리고 이 레이스텐들 박사가 가지고 있는 유산화 제품을 가지고 처방전까지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그게 궁금하시면 요맵에 들어가시면 처방전에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어떤 제품을 어떤 질환이 있으신 분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 그 처방전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 치료를 하신 분들을 한번 볼게요. 이게 환자의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이분 팩이라는 여성인데 이 여성이 이 여성의 무릎에 심한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릎 자체가 완전히 휘어져 가지고 각도가 꺾인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까지 불편한 상태가 됐는데 이 패기는 10대 때 스키 사고로 오른쪽 무릎에 심한 퇴행성 관절염이 생겼고 이 이후에 또 사고가 또 난 거죠. 그래서 손상을 입으면서
큰 수술을 한 거예요. 이때 외과 의는 심각하게 손상된 연골의 대부분을 제거했고요. 그리고 나서 향후 무릎을 상당히 문제가 생길 거라고 경고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가 여기 이제 레이슬랜드 박사에게 와서 치료를 받는데 이때 여러 가지 살아가는 동안에 4번, 5번 관절 치환술이라는 거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결과를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이 유산화의 제품을 가지고 먹기 시작을 했고요. 강력한 항산화제, 미네랄, 포도주 추출, 필수지방산, 칼슘, 마그네슘 보조제를 먹기 시작했고 여기에 이제 글루코사민까지 섭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면 몇 개월 정도 되지 않아서 이제 통증이 덜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두려움을 극복했대요. 그리고 나서 수년 동안 스키를 타지 못했던 스키까지도 다시 타는 상황까지 왔다고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패기가 가장 기뻤던 것은 주치의를 찾아가 무릎 엑스레이를 다시 찍었을 때였다. 의사는 현재 엑스레이와 2년 전에 찍었던 엑스레이를 비교해보고 놀랐다. 그렇게 많이 휘어지지 않았고 뼈 사이에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뼈 간격이 넓어졌다라는 건 연골이 자라났다라는 거래요. 그래서 그런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우리 이렇게 환자분도 너무나 놀라웠고 그러면서 지금은 너무나 편안하게 되어 있고 그만큼 이 영양 보조제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사실 영양 보조제를 지금은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도 많이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만큼 많은 치료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여기 예시로 한번 제가 읽어드렸어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다음은 자 넘어갈게요. 이제 비타민 D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타민 D, 왜? 비타민 D가 아까도 앞서서 계속 이야기를 들어왔고, 칼슘에도 들어있고, 네, 자,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형성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근데 비타민 D는 정말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또 코로나 비타민으로 또 유명한 게 또 비타민 D예요. 왜냐하면 면역력을 키워주는 거죠. 또 선샤인 비타민이라고 해요. 햇빛을 많이 쬐면 또 우리가 이게 생성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햇빛을 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타민 D가 제일 또 부족하다라는 것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성인 남성 87%가 비타민 D 결핍, 여성은 93%가 더 결핍. 왜 그럴까요? 우리 어디 나갈 때 선크림으로 온몸에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나 가리고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비타민 D를 생성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이 책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를 해볼게요. 비타민 D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면역 비타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비타민 D가 중요해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면역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비타민 D가 각종 암 예방에 관여하고 감기와 독감 등 감염 질환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비타민 D를 면역 비타민 혹은 항암 비타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요. 자, 그리고 영양제 표시에 여러분들 아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제가 지금 이거를 읽는 방법을 제가 지금 못 찾았어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여기 좀 댓글 올려주세요. 자, 아이유는 그래서 아이유라고도 쓰고요. 이렇게 성분 표기를 다시 두 가지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 경우 1아이유가 0.025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유는 인터내셔널 유닛이라고 해서 이 약자가 아이유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아이유는 여기서 보면 2'과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표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분 볼 때 요거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타민 D 쭉 이제 이게 쭉 아실 수 있죠? 그래서 토킹 포인트 한번 볼게요. 유산화 비타민 D의 차별성은 어떤 게 다를까? 비타민 D가 부족하기 쉬운 현대인들이 하루 일정으로 이렇게 1200 IU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 주요 형태인 D2와 D3가 있는데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비타민 D2는 이런 형태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D3는 햇빛의 합성, D2는 뭐라고 했어요? 인공적으로 합성되어 식품에 첨가하는 형태고 D3는 햇빛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합성되는
자연, 천연으로 합성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목넘김이 작아서 정제탑 너무나 조그매요. 그래서 먹기 굉장히 간단하게 아이들도 먹을 수 있다. 아, 마이크로 마이크로그램이에요. 너무 쉬운 거였네요. 제가 네 마이크로그램 여러분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타민 D가 유산화는 어떻게 돼 있대요? 30 마이크로그램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거를 IU로 이렇게 바꾸면 1200 IU가 들어 있고요. 비타민 D2가 아니라 D3로 이렇게 들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면역 비타민이라고 비타민 D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칼슘을 이제 흡수하는 거에도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NK 세포, T 세포. 자, 이거 영상 그때 저번 주에 봤나요? 영상 봤죠? 이런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렇게 잡아먹는 면역 세포라고 하는 거죠. 이런 면역 세포들을 싸우도록 도와주는 거여서 그래서 면역 비타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이나 천식, 우울증, 이런 다발성 경화증이나 심장병 관련된 도움이 되고요. 자, 비타민 D가 결핍되면 이런 땅콩 알레르기나 달걀 알레르기 이런 알러지가 증가를 하게 된대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면역 비타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피부, 폐, 장내 항균 물질을 또 생산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실험을 한 결과 자외선 차단제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잘 안 쓰는 사람보다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높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참 우리가 또 안 쓰자니 또 얼굴이 또 화이트닝 또 생각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비타민 D를 또 섭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햇빛은 T세포를 더 빨리 움직이도록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햇빛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 D가 혈중 농도에서 이 정도가 만들어지면 바이러스 감염에 아주 강해진대요. 그래서 감기에 덜 걸리고 코로나도 감기의 일종이기 때문에 감기가 덜 걸리는 게 이제 우리 비타민 D. 그래서 섭취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인플루엔자 감염률이 절반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천식 환자들도 91%가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토피 있는 아이들, 비타민 D 결핍 가능성이 높고 잘 낫지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에게도 비타민 D 섭취가 필요하고요.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이 자가면역 질환이죠. 여기에도 비타민 D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중이염 정말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 중이염도 이렇게 비타민 D를 섭취했을 때 천아이유를 섭취했을 때 17%로 감소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그럼 1200 IU니까 한 알 정도 아이에게 섭취해 줄 수 있겠네요. 비타민 D 권장량을 보시면 한국 최대 2400 IU 이렇게 있고요. 독감, 비만, 실내, 겨울인 걸 감안한다면 좀 더 높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크론병, 위장 관련 수술, 강견화 이런 분들은 좀 더 권장량을 높여도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루 총 유산화 제품을 드시는 분들, 자 헬스팩 기본적으로 드시죠. 그리고 비타민 D 먹고 바이오메가 먹고 마그네칼디, 뉴트리밀까지 먹으면 거기 토탈 IU로 하면 하루에 2680 IU를 드시는 거예요. 대부분 요 정도는 지금 다 드시는 걸로 보거든요. 그럼 이렇게 드시는 거고요. 상한 섭취량 또 궁금하시죠? 4000 IU까지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넘치지 않고요. 오히려 상한까지는 좀 더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욕심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자, 아까 D2와 D3에 대한 부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D2는 이렇게 인공적으로 합성되어서 식품에 첨가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D2가 아닌 D3의 형태로 꼭 드셔야겠죠? 그래서 체내에서 활성이 높은 비타민 D3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고요. 체내 활성을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타민 D가 내가 좀 부족한가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보실게요. 평소보다 쉽게 필요하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난다. 집중이 안 되고 기억력이 나빠진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 불면증, 체중이 는다. 몸이 붓고 관절이 아프다. 두통이 늘었다. 우울한 감정, 근육통 시달린다. 자,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5개 이상. 이런 경우가 현대인들은 사실은 여기에 포함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게 사실은 비타민 D의 부족을 우리가 또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거 여기서 또 체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봐 주세요. 여기 한 번 더 체크했어요. 우리 서플리먼트에 나오는 거 상한치 4000 IU 이렇게 확인하셨죠?
자, 이제 우리 뼈 건강 중에 마지막 이제 여성 건강 안에서 이소플라본 플러스. 자, 여기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54페이지. 이소플라본이에요. 여성 뼈 건강이래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칼슘도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경우는 일단 갱년기 여성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더 내가 여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 우리 이소플라본 플러스를 드시면 좋습니다. 저는 칼슘도 섭취하고 있고요. 이소플라본 이걸 지금 2알씩 2번 해서 4알을 하루에 섭취를 하거든요. 여기는 지금 1인데 저는 조금 더 2배로 제품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는 뭐냐면 에스트로게닌과 구조가 유사한 대두 이소플라본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뭐예요? 우리 여성 호르몬이죠. 여성 호르몬의 구조랑 비슷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우리가 점점 갱년기 여성이 되면서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는 역할도 하면서 또 뭐예요? 뼈가 점점 약해져요. 폐경기 이후부터 여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뼈 건강 플러스 갱년기 도움까지 줄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런 추출물들, 토끼 추출물, 아마씨 추출물, 혼합분말, 감초뿌리 추출물, 이런 몸에 좋은 추출물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서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여성의 신체 구조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자, 여러분들, 이게 저도 사실은 예전에도 이 유산화 제품을 먹었을 때 헬스팩을 먹고 이렇게 가려움증이 조금 많았었거든요. 근데 엉덩이 쪽이 조금 많이 가려웠었어요. 그게 내가 조금 더 약한 부위 주변으로 독소가 나오는 경우가 생기면서 좀 가려운 증세들이 나오는데 여성의 모든 건강은 자궁과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들이 건강을 챙길 때 자궁 건강을 먼저 꼭 챙겨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호르몬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 몸에 호르몬이 나오는데 에스트로겐이 있고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2가지 다 필요한 건데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는 여성을 아름답게 해주는 호르몬. 이 에스트로겐이 계속 나와줘야겠죠. 그리고 자궁 내벽이 자라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그리고 유방의 발육, 체중 유지. 도움을 주는 게 이렇게 에스트로겐이고요. 프로게스테론은 임신 유지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임신할 때 임신 그 기간이 됐을 때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이런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보다는 우리가 이제 에스트로겐에 좀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생의 호르몬의 변화를 보면 이렇게 소화기, 사춘기, 성숙기, 갱년기, 노년기. 저는 갱년기를 그냥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예 갱년기라고 이렇게 연령대를 나눠놨더라고요. 그래서 40대, 50대 이 중간쯤을 폐경이 오는 시기, 보통 48, 45부터 오시는 분도 있고 더 일찍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부터 폐경이 오는 시기부터를 이제 갱년기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호르몬의 변화가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폐경이 되면서 쫙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노년기까지. 자, 이렇게 호르몬이 떨어지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몸이 점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보여지는지. 유아동기, 그다음에 청소년기 때는 뭐가 있어요? 이제 막 이렇게 생리가 시작할 때 월경통, 월경전 증후군들이 많이 오죠. 생리통 이런 게 오죠. 그리고 성숙기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계속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변비두통. 갱년기 때는 뭐예요? 이제 비만.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갱년기가 가까워질 때 생각보다 이렇게 내가 평상시에 먹는 거랑 비슷하게 먹어도 살이 막 찌는 그런 형태가 오는 게 이때예요. 그리고 혈관 질환, 관절, 골다공증이 점점 심해지고요. 고령기 때는 이제 더 많은 것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갱년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제 가짜 갱년기라고 하는데요. 20, 30대도 갱년기 증상이 나타난다고요? 근데 이런 건 이제 가짜 갱년기 증상처럼 오는 것 같지만 이거는 스트레스 원인이나 뇌 시상하부에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20대, 30대 여성들. 근데 진짜 갱년기는 이제 50세 여성들 난소가 노화가 되면서 이런 갱년기 증상들이 나타나요. 자, 갱년기 증상을 우리 한번 또 측정해 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다 계신 분들 계시죠? 갱년기 지수 측정인데요. 홍조, 화끈거림, 발한, 불면증, 신경질, 우울증,
그러니까 이렇게 기분이 막 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어지럼증이나 피로감, 근육통, 관절통, 두통, 가슴 두근거림, 그리고 질건조, 그다음에 분비물 감소. 지금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해당이 안 된다면 너무 좋겠죠. 저도 지금 50의 나이인데 사실은 근데 저는 여기에 지금 포함되는 것들이 다행히 너무 잘 챙겨 먹었나 봐요. 다행히 여기에 포함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것들이 있다면 내가 좀 더 체크를 해보시고요. 15점 미만이다라고 하면 이제 경미한 상태고요. 이게 이제 요 정도면 그리고 35점 이상이다. 심각한 갱년기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지금 우리 이소플라본 플러스를 드셔주셔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중장년이 되게 보면 이제 본격적 노화가 시작이 돼요. 이러면서 뭐가 오냐면 영양이 결핍, 흡수 자체가 쭉 떨어져요. 갱년기가 오면 내가 원래 먹던 거에 그만큼의 성분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흡수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영양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채워줘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중장년기의 여성들입니다. 여성 폐경이 왔을 때 이제 골격 건강이나 관절 건강, 혈관 건강 이렇게 다 세 가지 다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양 결핍이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면 칼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칼슘을 정말 잘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뼈 건강인데 여기 보시면 남성과 여성들만 비교해 봐도 폐경이 빨간 게 여성이거든요. 폐경기 여성이 딱 됐을 때부터 뚝 떨어지죠. 이렇게 골밀도의 변화가 완전히 이렇게 수직으로 거의 떨어지네요. 뚝뚝뚝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남성들보다도 더 많이 이 골밀도의 변화를 체크해야 되고 저렇게 숭숭숭숭 뼈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신경 써서 우리가 먹어줘야 된다. 그 연령에 따라서 글루코사민 합성 능력도 이렇게 변화가 돼서 관절 건강도 떨어져요. 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여성분들이 거의 다잖아요. 자, 누구 챙겨야 된다? 여러분 스스로를 챙겨야 된다. 나부터 챙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갱년기 골격 건강을 위해서 칼슘도 섭취하지만 이 식물성 에스트로겐, 이소플라본을 꼭 섭취해 줘야 되고요. 그 외에 영양제들도 이렇게 섭취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소플라본은 보통 그래요. 호르몬을 좀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먹기가 어려워요. 병원에서 뭐 이렇게 먹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소플라본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이 너무 지나치게 나오게 되면 억제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부족할 때는 보충의 역할을 하는 게 이소플라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갱년기 여성분들 안심하시고 이 이소플라본 플러스를 드셔도 된다라는 거 네, 강조해 봅니다. 그래서 대두 이소플라본은 뭐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았고요. 뼈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런 갱년기 여성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 밑에서 보시면 이제 인체 실험 결과도 나와져 있네요. 평균 57세 폐경 후 여성들 28명을 대상으로 4주 동안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수치가 이렇게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대두 이소플라본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13mg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 볼 수가 있고 비타민 D가 또 들어가 있네요. 비타민 D는 흡수를 높여주는 거라 우리 제품, 유산화 제품을 쭉 보시면 비타민 D가 여러 제품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 이제 흡수력을 높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구조와 이게 비슷하대요. 이 분자 구조를 보세요. 이소플라본과 에스트로겐 분자가 보면 거의 비슷하죠. 이렇기 때문에 이소플라본을 섭취했을 때 많은 도움을 주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비슷한 대두 이소플라본 26mg이 함유되어 있고요. 골밀도 저하를 억제시켜주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추출물들과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뼈 건강까지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 유산화 제품 이소플라본 제품을 드시면서 여러 가지 체험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여성분들이 이제
여성 건강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특히 아까 뭐라고 나왔어요? 유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많이 섭취했을 때 가슴이 확대되는 그런 효과를 또 보기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먹으려면 정말 많은 양을 먹어야 하나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걸 제가 조금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먹는 거에 한 2배 정도 이렇게 해서 계속 먹고 있는데 그런 효과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갱년기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요. 지방 연소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도 우리가 이 이소플라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지금 에브리데이에 이 마그네슘 파우더가 안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것도 이게 지금 마그네슘이거든요. 이거 제가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마그네슘 파우더거든요. 근데 이게 발포로 돼 있어서 이렇게 물에 타면 거품이 막 일어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한 잔을 타서 마시면서 같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요즘 현대인들 사실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이 수면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추가로 제가 이 마그네슘 파우더 믹스하고 같이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수면의 양을 좀 볼게요. 수면은 모자라도 넘쳐도 문제가 된대요. 그래서 가장 적정 수준은 7시간에서 9시간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 근데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사실은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본대요. 그래서 꼴찌래요. 그래서 조금 더 한 7시간 정도는 취침을 해주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수면 부족과 과다가 만들어지면 고혈압, 비만, 고지혈, 당뇨, 우울증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수면은 그러니까 그냥 누워서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 숙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숙면을 취할 수 있는지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질이 중요하죠. 수면의 질. 그래서 12시 이전에 숙면을 취하면 렙틴 호르몬이 이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렙틴 호르몬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 그래서 기초대사량 향상과 체지방과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역할까지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취침을 하는 게 우리 건강에 좋은 거여서 잠만 잘 자도 살이 빠진다. 그래서 우리가 잠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이렇게 드셔주시면 좋은 게 이제 이건데요. 그래서 이제 또 뭐냐 수면 시간에 따라서 복부 비만의 위험도 이걸 체크했는데 이제 잠을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오히려 복부 비만이 더 많이 생기고요. 적정한 시간이 7시간 정도가 가장 좋다라는 거. 또 너무 많이 잠을 자도 더 안 좋은 거 보이시죠? 그리고 수면 부족으로 미치는 영향들, 면역력이 저하되고요. 그리고 감기 확률이 증가되고 혈당 조절, 당뇨병의 위험이 있고 비만도 위험이 있고 심혈관 질환까지도 위험이 되는 게 보여요. 중년, 특히 노년의 수면은 운동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에 노폐물이 제거가 안 된대요. 그런데 사실은 중년, 노년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불면증이 있는 분들. 그래서 숙면을 취하기 중요한데요. 수면 호르몬이 있고 각성 호르몬이 있어요. 수면 호르몬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멜라토닌.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져야지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각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코르티솔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그 뭐였죠? 우리 이제 어디죠? 정글의 사자를 한번 볼까요? 사자가 저기에 지금 먹잇감이 있어요. 먹잇감을 잡으려고 이제 엄청난 속도로 막 뛰어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 몸에서 딱 만들어지는 게 그 코르티솔이라는 성분이에요. 사자한테도 나오고요. 도망가는 예를 들어 사슴이에요. 사슴한테도 나오는 게 코르티솔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현대인들은 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이렇게 잠깐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찔끔찔끔찔끔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각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잠을 잘 못 자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분비돼야 되는 게 뭐다? 이 멜라토닌이 잘 분비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면 유도를 하는 경우에 이제 멜라토닌 제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밸런스 해주는 게 멜라토닌이라는 거고요. 스트레스랑 수면 관리의 핵심은 뭐냐? 우리의 이완이에요. 정신적 이완,
혈관이완, 근육이완,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쉬어주는 역할들을 해야 우리가 숙면을 취할 수 있는데 거기에 도와주는 게 마그네슘, 칼륨, 그리고 멜라토닌이란 성분이 이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인체에 활용하는 것들은 어떤 역할들을 하냐면 가바를 생성한대요. 그래서 가바가 뭐냐면 중추신경계의 중요한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로 뇌 대사와 순환 촉진 작용을 얘기합니다. 그걸 생성을 계속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 멜라토닌을 합성해주고 그리고 근육 기능을 촉진시켜주는 게 이 마그네슘의 역할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의 이제 기능성적인 걸 보면 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것들 보여요. 단백질 합성, 혈당 조절, 혈압 조절, 마그네슘이 정말 중요해요. 에너지 생성 안에서. 그리고 신경과 근육 조직에 필요한데요. 자, 맨 밑에 볼까요? 칼슘 채널을 막는 역할을 해서 칼슘 농도 조절에 기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게 칼슘과 마그네슘이 짝꿍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여기서 또 한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칼륨. 칼륨은 근육을 둘러싼 이 체액과 조직의 pH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이 피로와 통증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숙면을 취하는 거에 방해의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마그네슘 파우더 믹스는 근육에 필요한 칼륨을 함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칼륨은 운동 후 회복을 보다 편안하게 하고 근육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고 나서 그리고 숙면을 취하고 싶을 때 이 마그네슘 파우더 한 잔 너무 좋아요. 저 지금 이렇게 따뜻하게 한 잔을 이렇게 마시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금방 이제 졸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그네슘 파우더는 미네랄 캄이라는 미국에서는 미네랄 캄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차분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레몬 생강 맛이고요. 발포형 마그네슘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렇게 편안한 밸런스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자 근육 회복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 해주고 있어요. 가바 수용체를 지원하는 영양소, 마그네슘, 그다음에 레몬은 기분 전환을 또 만들어주고요. 생강 같은 경우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그런 것,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이 이 생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섭취 방법은 1티스푼 있죠. 티스푼으로 따뜻한 물 90ml 이렇게 녹이세요. 컵에. 저도 몸이요.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넘쳐버려요. 저 처음에 모르고 막 넘쳐버렸거든요. 다 어느 정도 녹인 다음에 거품 가라앉으면 거기다 물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자기 전 30분에서 60분, 1시간 전에 먹고 그러면 좀 더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게 이 마그네슘 파우더고요. 자, 주 고객 타겟층 누굴까요? 30세 이상 성인 남녀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하고요.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운동 후 근육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네. 캄 리스폰스 에센셜 오일 밤이어서 지금 이거 지금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이걸 발랐거든요. 이게 이제 손목에도 이렇게 발라도 되고요. 우리 향수 뿌리는 곳 있죠. 이 목 뒤에 이렇게 발라주고 손으로 한번 이렇게 문질러주면 이게 여기 이제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밤이에요. 오일밤이에요. 그래서 오일이어서 약간 끈적끈적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주무시기 전에도 이걸 또 한번 발라주면 스트레스에 도움을 주는 건데 이거 하나 사시면 되게 오래 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 있고 아주 미세한 양을 이렇게 발라주니까 그래서 이게 즉각적인 아로마 효과가 나타나고요. 그거는 이제 천연 에센셜 오일로 블렌딩된 스틱형 오일 밤이에요. 그래서 즉각적인 아로마 효과, 차분하고 편안함 이런 걸 줄 수 있고요. 그리고 편리하게 휴대하기도 편해요. 이렇게 그냥 핸드백에 하나 이렇게 넣고 다니셔도 됩니다. 그리고 인공 색소, 인공향, 파라벤 이런 것들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면 일랑일랑 여러분들 마사지 받을 때 이런 거 많이 해보시지 않았어요? 꽃 중에 꽃이라는 걸로 스트레스를 낮추고 개선해 주는 거고요. 꽃에서 오일을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파출리라고 해서 이 잎에서 흙냄새, 나무 냄새, 그리고 호두, 우두 계열 이런 데서 또 추출했고요. 베르가못, 시트러스 계열의 향이고요. 그다음에 라벤더, 침묵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진정 효과에 우수한 게 라벤더인데요. 이렇게 이런 성분들이 이
이 이름이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 그래서 여기 제품을 나와 있습니다. 캄 리스폰스 에센셜 오일 밤에 휴대용 간편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스트레스가 많은 순간, 휴식이 필요한 순간 이렇게 적당량 손목이나 이렇게 목 이런 데다가 발라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가 오늘 뼈 관절 건강 그리고 또 여성 건강 거기에다가 또 우리 또 잠을 잘 줄 수 있는 잘 잘 수 있는 숙면까지 마그네슘까지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제 제품을 많이 드시면서 중복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있으시겠지만 그거에 맞추셔서 내가 조금 더 추가하고 이런 것 적정량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모금 마시고. 네, 오늘 지금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 들어보시면서 지금 이거 제품 써보신 분들 있으시지 않아요? 우리 파우더 믹스나 이런 것들 체험 같이 전달해 주실 분 있으시면 자, 손 들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다른 제품 오늘 지금 쭉 얘기해 준 제품 중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 얘기해 주시면. 자, 우리 최혜경 리더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프로포사 글루코사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11년 전에 왼쪽 무릎이 연골이 50%도 안 남아서 수술을 했어요. 관절경 세 군데. 그리고 나서 전력 질주도 안 된다고 했고, 제가 무릎을 꿇고 앉거나 상상도 못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4, 5년이 지나도 무릎을 제대로 꿇고 앉지를 힘들어 했어요. 항상 다리를 펴고 앉았고, 그 다음에 식당을 가거나 이러면 정말 양반다리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한참 있지를 못했어요. 자식이 있을 때는. 그리고 나서 제가 유산화 제품을 2017년도 하반기에 알았잖아요. 먹고 8개월 정도. 제가 처음 먹었었던 것이 제가 몸에 염증이 너무 많았었고, 그래서 헬스팩, C300, 프로포사 글루코사미, 그 다음에 바이오메가. 이 제품만 제가 메가로 섭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10월에 리셋을 하고, 그리고 나서 8개월 후에 제가 무릎을 꿇고 앉고요. W자도 앉아요. 네. 그러니까, 왜 W자도 앉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저는 헬스팩 다음으로 정말 최애적으로 제품을 아는 게 프로포사 글루코사민이에요. 네, 저는 이거 한 번도 떨어져서 먹어본 적이 없고, 물론 기본적으로 제가 많은 제품을 먹고 있기는 하지만, 예, 가장 좋아하고 또 한 번 경험은 제가 2021년도에, 오늘 22년도죠? 20년도에 교통사고가 났었잖아요. 삼중 충돌로. 예, 그래서 제가 가운데 있어서 정말 허리가 너무 아팠고 이것이 골반을 타고 내려오고 그리고 뭐 허벅지까지는 괜찮은데 종아리부터 시작을 해서 심할 때는 무릎이 그 발목까지 막 제가 막 뒤틀리고 막 정말 너무 아팠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프로코사 글루코사미, 마그네칼디 얘를 다른 걸 먹으면서 한 3일은 5알씩 섭취했어요. 진짜 헛구역까지 하면서 예, 그러면서 디디규 걷기도 힘들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3알씩 제가 섭취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2알씩 이렇게 정량으로 줄어 들어가면서 하면서 제가 걷기도 시작을 했었거든요. 한 발 한 발 걷기도 힘들었었어요. 그때 사고 당시에는. 병원에 입원하고 그래서 이 프로코사 글루코사민에 제가 정말 너무 애정하는 제품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전력 질주도 안 되는데 지금 달리기도 너무 잘해요. 네, 그래서 이거 체험담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다른 제품도 물론 좋지만. 예,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최경 리더님은 정말 유산화로 다시 태어나신 분이죠. 처음에 맞아요. 제가 오셨을 때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 너무 달라요. 정말 너무 많이 이렇게 붓기도 너무너무 많았었고, 네, 맞아요. 유산화 제품 드시면서 점점 점점 더 젊어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최고입니다. 딱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음. 자, 자신 있게 손 들어주세요.
자, 안 그러면 제가 한 분만 얘기를, 우리 정희 리더님이 또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정희 리더님 얘기해 주실까요? 어, 화면을 못 키시나? 예, 정희 리더님. 아니, 저도 글루코사민 때문에 유산화를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네, 저는 석회성 건초염이 있어가지고 팔을 앞으로 뻗지도 못하고 창문도 닫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되게 많이 있었었는데 글루코사민과 마카라고 C300을 맨 처음에 만날 때는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메가로 먹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헬스팩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세 가지 제품으로 어깨도 좋아지고 몸 컨디션 자체도 좋아지니까 저도 제일 사랑하는 게 글루코사민이에요. 그래서 저도 관절이 안 좋은 이제 부위인데 그 부위가 이렇게 글루코사민으로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고 지금도 저는 제일 애정하는 게 글루코사민 C300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아.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다 제품으로 도움을 받고 건강해지신 분들이 또 유산화를 또 전달하시는 분들이시죠. 예, 여기 우리 세미 리더님이 안 들어오셨나요? 제가 처음에 우리 세미 리더님의 지인분을 만나면서 남편분도 마찬가지죠. 그때 관절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근데 그 축구 모임인데 거의 프로 선수들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었다고 해요. 거기 모임이.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관절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관절 때문에 정말 병원으로 계속 다니고 이제는 축구도 못하는 정도, 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판정을 받으면서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때 사실은 이제 유산화를 알게 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글루코사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먹으면서 다시 드시고 축구를 다시 하셨던 그런 경험치를 또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직접 제가 만나 뵀었고 그만큼 이 영양이 얼마나 우리 몸에 중요한 건가 이런 것들을 또다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또 우리 뼈 건강에 대해서 같이 함께 했고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40대, 50대, 여기 60대는 안 계시죠? 우리 점점 더 탄탄한 우리 뼈를 가지고 또 뼈 미인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유산화로 더 건강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는 여러분 장 건강 들어갈 거거든요. 장 건강 제가 지금 준비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너무 우리가 장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걸 저도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여러분 장 건강 시간에도 다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소비하시는 분들, 소비자분들도 많이 초청해 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어, 하겠습니다.